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 포괄임금제 악용 막는다라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포괄임금제 악용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기록 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용되어 왔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노동 현장에서 악용돼 공짜 야근, 임금 체불 등의 원흉으로 지목받았다. 정부는 단순히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입법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포괄임금제와 결합해 공짜 근로 장기화를 양산할 것이라며 들끓었던 MZ세대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일부 사용자 고용주에 의해 악용돼 공짜 야근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시간을 넘겨 더 오래 일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 2,522곳 중 749곳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출퇴근 시간 기록 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록하게 하고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주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식이다. 근로시간이 투명하게 관리되면 사용자 입장에서 포괄임금제의 쓰임새가 떨어져 자연스레 퇴출될 전망이다. 이미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사용자에게 이미 PC, 어플리케이션 앱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2에서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여야 합의도 비교적 순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을 벌이는 등 윤석열 정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포괄임금 대책을 재정립하면서 입법을 통해 포괄임금제 악용을 막자는 취지에서 법안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중 일본 야당이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그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방일 도중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도부를 접견한 일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입헌민주당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헌법조사회장은 곧 방안에서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를 함께하자고 설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은 여야 없이 한일 관계 개선을 환영하는데 한국 야당은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사실상 한국 야당이 보기 부끄럽다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 갈등 상황을 담장에 비유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잘 지내던 이웃집이 있는데 물길 내는 문제로 서로 담을 쌓기 시작했다고 치자면서 담을 허물지 않으면 둘 다 손해인데 그냥 놔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는 것이다. 이어 상대가 담을 허물기만 기다리기보다 내가 이거 봐 하면서 먼저 허물면 옆집도 그 진정성을 보고 같이 허물게 되고 그러면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통해 한국이 도덕적 우위와 정당성을 갖고 일본 측의 호응 조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로 예정된 일본 지방선거가 지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을 답방할 즈음엔 선물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밖에도 정책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은 일종의 상품으로 심플해야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 시각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큰 결단, 큰 양보를 했다고 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양국 정상의 외교 결과는 시간을 좀 두어야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연일 친일몰이를 하고 있다.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완용에 비유하며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원로급 등에서는 한일이 대화의 물꼬를 튼 것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김진표 의장은 앞으로 이 양보가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려면 피해자나 유족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며 그 다음에 일본의 협력을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외교라는 건 항상 서로 같이 조금씩 양보해서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일본과 거의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나라로 대접받고 있지 않나라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양보했으면 일본도 양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첫째는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 의사표시가 기시다 총리의 의견으로서 나와야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한일 정상회담 시도는 바람직하지만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 등 성의 표시가 부족했다는 취지다. 김진표 의장은 한일은 가장 근접한 나라고 북핵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한미일 동맹이 불가피하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필요가 있다며 기시다 총리가 미래를 향해 한일 관계를 협력해 나가는 데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해야만 우리 국민들이 만족스럽진 않아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대철 헌정회장도 본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괜찮게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꼬인 한일 관계를 그렇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정대철 회장은 그러나 국민들과 옛 응어리 맺혔던 분들을 잘 설득하는 게 기본 노선이라며 일본에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푸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우리도 많이 노력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문희상 전 의장도 이번 정상회담의 계기가 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3자 대위변제 방식밖에 배상 방법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이 우경화됐었고 국내에서도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